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024년 1분기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2% 증가, 영업이익은 181.3%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5회전으로 나타나고 PBR은 3.57로 나타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651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2.8% 크게 증가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고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영업손실이 났을 것이라고 확실시됩니다. 매출원가가 16.2% 크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이 32.2% 감소했고 판매관리비와 연구개발비가 74.8% 무려 매우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21억 4,3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98.4%가 내려갔으니까 거의 뭐 다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0.2%밖에 되질 않습니다. 슬롯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482억 원으로서 9%가 증가했어요. 이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5.8%이기 때문에 플러스,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슬롯률은 2.7% 하락했고요. 운영 경비는 60.7%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82로서 0.5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영업손실 903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924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매우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K방산 수출 장밋빛 운운하지만은 슬롯 관점은 1분기 분명한 적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는 재고를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슬롯률은 2.7% 감소했는데 원가회계 매출 총이익률은 9.2% 하락했다는 거, 요거 좀 비교 대상으로 계속 참고할 것입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회사는 제품과 상품을 묶어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CAI가 2,489억 원이 크게 증가했는데 골고루 다 증가했어요. 반제품도 크게 늘고 제품도 크게 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문 제작하는 수주해 가지고 생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업 부분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그 자기 제품을 또 만들어서 파는 게 그런 품종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분석을 해보면은 표현 방법은 아주 표준적으로 ABC로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제품과 제공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C에 표현되어 있으면은 A에 상품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이상합니다. 상품은 제외? 이렇게 좀 모순된 표현이 있어요. 어쨌든 원재료 사용액은 70.8%가 증가했고 상품 매입액도 6.7% 증가했습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7.4% 감소했습니다. 이게 제공품의 그 증가액이 마이너스로 표현되면 사실상 증가액이 되는데 매출원가 계산할 때는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재고를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경비 5,072억 원에서 그 운영경비가 또 60.7%나 증가했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또 밑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운영경비 5,07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496억 원을 빼면은 그 남는 금액이 바로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3,576억 원이 되겠어요. 55.5%가 증가했습니다.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37%로서 4.1%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4.1%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할 수 있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렇게 스루프 손익계산서의 추론과 모순이 되게 일어나면은 여기서부터 고개를 좀 갸웃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순리적이어야 되는데 순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어, 아까 요거는 좀 말씀드린 걸 글로 좀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린 거가 처음에 그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또 그 개인적으로 연구 모임을 뭐 1년에 뭐 간헐적으로 뭐그 그룹에 분들한테 좀 뭐 교육시킨다 보기보다는 같이 연구하는 거지만은 에, 회계 전문들이 아니신 엔지니어 출신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표시해 가지고 왜 그 매입액으로 표시할 때가 있고 사용액이나 판매액으로 표시할 때가 있느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품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은 상품 판매액으로 되어 있는데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품이 빠졌으므로 판매액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랬는데 매입액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1차 재고자산 변동범위 갭이 있는데 이게 갭이 너무 큽니다. WCAI는 2,489억 원이 증가했는데 비송보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되는데 그 차이가 1,418억 원이나 돼요. 전년도에는 102억 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상품의 증감액이냐? 이렇게 아까 빠졌으니까 그렇게 이게 좀 이렇게 그 매출원가 여기서부터 매출원가가 불투명하게 되죠. 이 금액은 PQ 총 제조비용 금액 차이액과 그 또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나고 또 PQ 생산재료비하고의 차이액으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설해도 그 상품의 증감액을 추적할 수 없으므로 일단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품의 증감액을 추적하고 싶어도 회사는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모르지만은 재고자산 명세에 제품과 상품을 묶어서 재고를 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맞췄어요. 회계법인들은 요것만 가지고 맞출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대로 했다고 패스해서 넘어가겠죠. 이런 거지만 저같이 1, 2단계를 해보는 착상은 누구도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지 않는 한 그런 착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2,29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96%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거 왜 그럴까 그러면은 직원 수가 무려 3,126명이 증원됐는데 이게 신규 확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여러 회사를 흡수 합병을 다 해가지고 구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 자기 그룹의 어떤 그 승계 구도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화가 삼형제죠. 딸은 없나 몰라. 근데 그 김동관 씨가 젊으신 분인데 1983년생이면은 저하고 뭐 거의 뭐 한 35년 이상 차이가 나는 사실 뭐 우리 그 아들 같은 친구죠 뭐 그런 친구가 이제 그 2024년에 지금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2023년까지는 손재일 씨라고 1965년생 이분이 그 사업부문 대표도 하면서 이사회 의장을 했는데 김동관 씨가 이제 그 전략 무슨 대표이사라고 타이틀을 쓰면서 그 임원 명단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이사회 의장은 자기가 안 하고 안병철이라고 전략부문이사. 그러니까 이 전략부문 대표인데 그 밑에 또 이사가 있으니까 이제 완전 그 수하겠죠. 안병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을 한다. 뭔그 지배 구조가 이상야릇하게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김동관 대표이사가 전면에 나섰지만 우선의 성과는 하락이다. 무슨 전략을 한다는 것인지 전력과 산업은 전략과 전략이라고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잘못 썼네요. 사업은 동전의 양면 아니냐. 그러니까 손재일 씨하고 뭔가 그 꽁짝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뭐가 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기분,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생산성에 대한 얘기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좀 봐주시고 경영평가 지표로서 1분기에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은 0.5회전입니다. 이게 거의 반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스루픈율은 2.75%가 하락을 했습니다. 레버리지율이 54.4%니까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금 부채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부채가. 그런데도 경영권 압박을 그 채권은행한테 안 받고 했다는 얘기는 뭔가 기대감들이 있어가지고 두고 봅시다. 은행에서 차입한 데가 은행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현금 버표 89.7%, 그 작년에는 130%나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두퐁 ROA는 경영진 평가 지표인데 ROI 자본 회수율이 마이너스 2.9%예요. 일반 김동관 씨가 이 오나 아들이 아니었으면은 탈락 대상이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요 정도로 간다면은.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이 0.0 해주면은 규모에 비해서 매우 그 지금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까 그 재고 회전율과 그 스루픈율의 상관관계가 모두 같이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이 경우도 입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수주 판매 가격은 인하됐어야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보루는 수량으로 산출해서 회전율이 하락을 했으면은 그것은 인정이 또 된다. 투명회계로. 이런 논리는 칼포퍼의 반증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 과학 철학적인 근거를 하고서 제가 진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방위산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원재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했고 제품 가격에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론은 입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를 해본 것은 1차 그 스루퍼 회계에서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했었고 2차는 비성분에서 어, 하락으로 2차 추론해서 1차 추론과 모순이 된다. 그런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지만은 어쨌든 순방향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그것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수주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입증은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위 산업이 그런 거로 얘기해서 불투명한 것이 묻혀져 가지고 간다면은 오히려 저는 방위 산업이 좀 그 글쎄요, 그게 어디까지가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모범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방위 산업일수록 그런 좀 희망사항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매출 예측을 할 때 그 전년도 실적의 지금 1분기가 19.7%뿐이 그 비율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요거를 감안해서 해야 될 거냐 이거 고민하게 되는데 도전적인 목표로 단순 3배 하기로 아니 4배 이거 연간 진도 예상도 그냥 요거 보면은 79%뿐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떡할 거냐? 비율이 그래도 저기 나머지 3분기까지 도전적으로 해가지고
좀 더 300% 정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할 때도 스루프트에게는 재료비 하나만 가지고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 경비 가지고도 따로 할 수 있는데 기준은 반대로 스루풋을 지향하지만은 운영 경비가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운영 경비부터 출발을 합니다. 원가 회계는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스루풋 회계부터 말씀드리면은 모두 300%인데 왜 300이냐? 4배 해야 되는데 이 산식을 1 더하기 300%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 더하기 방식이 어디서 수학에서 읽었는데 저도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얘기죠. 뭔가 그 수식을 만들 때 어디서 해가지고 저도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조 7천억 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매출원가 4조 1천억 원 총 제조 비용을 거쳐서 재고 증감이 계속 재고가 23% 증가한다고 봤을 때 매출원가가 4조 1천억이 나오는 거로 산출을 해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4조 7천억 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해 보면은 영업적 사고방식은 이게 아까 원가회계 사고방식은 4조 7천억인데 재고 증감을 우리는 고려 안 한다. 그러니까 영업은 5조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부르짖어 가지고 그럼 좋아. 5조까지 해봐. 이래서 5조를 했는데 2,938억 원이 남는다. 달성하면은 왜냐?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에, 회계 쪽에서 재무 쪽에서 열받아 가지고 장인애들이 이거로 한 4조 7천억 해도 충분하다고 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공장장한테 생산량 연말에 좀 줄여 쟤 좀 약호 좀 주게 되겠어 영업애들 줄이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나와버립니다. 요거의 키를 재무애들이 원가 회계라는 그 매출원가 산식에 마녀하고 마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도 좀 우리가 상상 소설을 써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스루프색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300% 하고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이면은 전환이 903억 적자인데 903억 이익을 낸다 그러면은 4조 3천억 원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 4조 3천억을 하려면은 300%가 아니고 지금의 5배 정도의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 더하기 400이니까. 그래서 유사하게 4조 3,949억 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을 하면은 원가 회계는 5조를 하는 거로 돼 있는데 4조 3,900억만 해도 1,196억 원이 남는 거로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재고 회전율을 연간 회전율이 2.1 회전할 거로 예측이 돼요. 아까 1분기에 0.5회전인가 그거니까 2.1회전 정도. 근데 이거를 2.2회전까지 3.5% 조금 더 노력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매출이 4조 5천억 정도 하게 되면은 1951억 원이 남는다. 이렇게 이제 스루풋은 영업 스스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측도 그 통계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이 매트릭스 표에 재고 증가가 23%나 크게 됐죠. 그러면 원가 회계보다 이익이 매우 작게 나왔고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이 통계상 그렇게 돼 있어요. 현금 재무지표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1,500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현금 수익률은 2.2%, 그 수익률이 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EMS
사업 활동으로 그 나간 돈이 3,96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6,520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갔겠느냐? 비유동자산 캐펙스 투자에 1,480억 원이 나갔고, 또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 차입금이 6,135억 원이 또 차입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그 사업 활동에 다 여러 군데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차입한 돈도 아까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주잉여 현금이 이 자유현금으로 제가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는데 861억 원의 그 이익 배당이 있는데 100% 이익 배당은 아니고 주식기준 보상 거래가 있습니다. 좀 2023년도 2022년도의 실적을 2023년도에 집행한 거니까 근데 올해 그 1분기나 연말까지 어떤 실적이 나올겠지만은 3분기 동안에 그동안에 그 밀려있던 그런 그 것들이 많이 그 매출로 인식이 되는 금액이 많아가지고 변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익 배당도 뭐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당해년도로 본다면은 이익 배당을 좀 올렸다 이런 얘기죠. 성과는 안 좋은데 이렇게도 인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24년도 전망을 보면은 이게 뭐 회계 기간을 미적용한 수준이 돼서 저는 이 수준 하나 표시하는 방법은 현대중공업에 가서 꼭 배워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66전화 가지고 있으니까 널널하게 수주액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 상태 재구성을 좀 해 표해 보면은 어, 이 기타 유동부채가 5조 8천억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내역을 찾아보니까 손수금 받은 것도 있지만은 계약부채로 되어 있는 게 수준은 66조가 남아 있지만은 이제 확정으로 확정됐다고 할까요? 빨리 만들어줘야 될 거 계약부채가 5조 8천억이나 지금 남아 있다. 이런 얘기니까 어찌 보면은 계약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수주가 많네. 나중에 매출로 넘어가는 게 많겠구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가는 21만 7천 원으로 크게 11만 7,80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PBR은 3.57, 357%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는 안 좋은데도 주가는 왜 오르냐?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한다. 근데 제가 계산하는 미래 가치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스루프 관계상으로는 실적으로는 46.4%가 하락을 했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주식시장은 잘 모르는 거죠. 그 세계 3대 불가사의가 있다는데 개구리가 어디 뛸지 모르는 거하고 주가가 어디 뛸지 모른다는 거하고 또 하나 남은 게 저 젊었을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은 얘기예요. 여자 마음 어디로 뛸지 모른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주가가 그렇습니다. 한화가 33.95%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8.58%, 외국인이 36.2% 가지고 있는데 그 거래로 나타난 업체는 그 시티그룹하고 노무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지만은 나머지 3분기 기간 동안에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거, 그 겉표지에 회계가 불투명하다 또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